예, 홍익표입니다. 장관님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져서 오늘 국감장에서는 그런 사건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라고 격려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해필이면 어제 밤에 사단장이 또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군 장병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장관님, 2010년에 사망한 그 신모 여중이 그 사건의 가해자로 이모 소령이 조사를 받아서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죠. 예. 그 이모 소령의 그 이제 기소 내용을 보면은 이 범행 사실이 2009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 직전까지의 그 신모 중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개인적인 그 이성 교제 관계에 대해서 무리하게 계속해서 진술서를 쓰게 한다든가 또는 몇 개월 동안에 500여 통에 이르는 문자 메시지나 음성 발신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그런 것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자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 소령이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군사법원의 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고 더군다나 그 중에 3명은 성범죄자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선 저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10년에 일어난 사건이 2014년도에 기소가 됐는지 그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아니 성추행과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서 조사받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법원의 재판장이 돼서 또 성범죄 사건을 재판할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심판관들에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에 신중희 사건을 감찰했던 육군 27사단 감찰부가 감찰을 통해 그 신중희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해서 성군기 위반에 대해서 대대장 징계 hö부를 건의했는데 그 당시 사단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단장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 뒤에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올해 1월에 이 신중희 사건을 조사해서 순직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장 나와 계세요? 예, 조사합니다. 네. 예. 조사 결과 내용과 순직 권고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 조사를 한 결과 의원님 말씀대로 대대장이 여군 중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정에 과도한 통제나 부적절한 관리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인 원인이 사망에 이르는데 일부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현재 12년 7월 1일부에 국방부 훈령이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은 스스로 자해를 했더라도 부대적인 원인 그리고 그와 같은 결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때는 순직할 수 있도록 훈령이 일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훈령을 적용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순직하는 게 좋겠다라고 육군본부 재심의위원회에 권고해서 올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순직 결정이 됐다면 결국 타인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군대 내에서 복무 중의 일로 사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뒤에 육군본부에 가가지고 순직 재심사 결정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육군본부에 인사사령관 나와 계세요? 안 나와 있습니다. 육군 법무실장이 답변을. 법무실장. 예. 기각한 이유는 뭐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민간인 전문위원 4명이 참석한 심사위원회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이제 권고안을 심의했는데 실제 그 자살의 결정적인 원인은 남자친구와의 결별이 더 결정적인 원인을 미쳤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기소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결국은 그 뒤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조사를 하니까 그때 다시 내사를 해서 형사 입건해가지고 공소제기를 9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정을 육군본부에서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심판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이런 4년 만에 기소가 또 그다음에 또 이 조사받은 사람이 심판관으로 관여해서 성범죄자를 또 재판까지 했었고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지 장관님 한번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예, 저 의원님 그 대단히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